사람들은 사진 수업이라고 하면 카메라 수업 또는 예쁜 사진을 위한 촬영 수업이라고 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은 촬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코드나 관습 같은 시스템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영상 언어, 즉 사진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의 사진 강의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총 8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존 버거의 문장,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를 생각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카메라라고 하면 이거를 보통 카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싶긴 하겠지만, 제가 2018년도에 이탈리아 북부에 꼬모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꼬모 호수 근처에 작은 마을에 갔었습니다. 취재차 갔는데 그 마을에서 좀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유리창에 카메라라고 알파벳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골에 카메라 샵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유리창에 카메라라는 말만 써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건 카메라라는 게 원래 룸이라는 뜻이잖아요, 라틴어로. 그래서 거기가 시골에 우리로 따지면 방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방이라는 글자 하나 딱 써서 유리창에 붙여 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박 같은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1655년경에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이 그림 그리는 장면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에서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화가가 모델을 세워놓고 카메라 옵스큐라 뒤에서 스케치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화가들의 보조장치가 있었는데 용도는 스케치하는 용도였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 발명이 됐냐라고 한다면 다빈치가 썼다고 알려져 있죠. 1800년대 말부터 유럽은 왕정국가에서 시민계급이 문화의 소비자가 되는 근대국가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인상주의는 186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생겨난 회화운동입니다. 무엇을 그릴지보다는 어떻게 그릴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주제보다는 화가의 감각이, 그리고 대상의 형태보다는 화가의 인상이 중요한 표현 양식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에서 지켜오던 명암법과 원근법이 무시되기 시작하죠. 사실은 인상주의라는 말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배우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이 전통도 없이 그림 그리는 애들이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조롱의 형태가 인상주의였던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엘리트들, 왕족들, 교회 등의 지배계급의 특권 취향에 맞는 미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림은 신화나 역사, 성경같이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을 주로 그려왔고요. 주로 살롱이라는 곳에서 전시회가 이뤄졌고, 심사위원은 대학교 교수와 그림의 아카데미 회원들입니다. 아카데미 미술의 그림 순위는 첫 번째가 역사화, 둘째로는 풍속화입니다. 이어서 초상화, 정물화, 풍경이 되겠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만 보면 사실 내용 파악이 안 되시죠?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지? 메인 피사체와 뒤에 있는 배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지? 그 다음에 저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그 다음에 저 배경에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게 우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그말리온 왕은 스스로 만든 조각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비너스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제롬은 마침내 조각상이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이전에 있는 서사, 그러니까 신화 속 이야기나
선행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만, 배운 사람들만 이 그림을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거죠. 클로드 모네는 갈색으로 우중충했던 살롱이 인상주의가 출현하고 나서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등으로 물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상주의가 가능했던 두 가지 기술의 발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튜브 물감입니다. 1828년 노쇠 재질의 금속재 물감 튜브가 발명됐고 1841년 오늘날과 같은 눌러서 짜는 주석 물감 튜브가 발명됐습니다. 1842년에는 물감 튜브의 나사식 뚜껑이 발명됐고 비슷한 시기에 물감 상자, 이젤 이런 것들이 휴대용으로 개발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실내에서 야외로, 아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지식에서 인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한번 읽어드리면 공방에서 스승이 그림을 그리고 제자는 안료에 미디엄을 섞은 것을 반죽하고 있습니다. 안료라는 거는 광물이나 조개 껍데기, 곤충을 건조시켜서 부순 가루를 말하고요. 미디엄은 안료를 결합해서 물감을 부착시키는 물질입니다. 당시의 물감은 바로 말라버려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써야만 됐습니다. 미묘한 색조는 공방의 비밀 레시피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공방은 빛이 들지 않는 북향으로 지어지고 화가는 밖에서 자연물의 색을 기억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재현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 옵스큐라가 카메라 루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예약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한 그림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소실점이 완벽하게 적용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하면서 미술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그림들 보면은 원근법이 없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르네상스의 최고의 발명은 소실점이 아닐까 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D에서 3D로 평면에서 입체로 넘어가게 해준 역할을 했던 장치가 카메라 옵스큐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카메라 루시다입니다. 되게 작죠? 야외에서도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게 카메라 루시다입니다. 스케치를 위한 화판에 고정시켜서 보면서 스케치를 하는 용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도 이베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카메라가 언제 세상에 처음 발명됐을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진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흑백 사진 있죠? 이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노출 시간이 8시간이었기 때문에 해가 하늘을 가로질러서 안뜰에 양쪽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진 배우기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1839년에 카메라 옵스큐라 뒤에다가 유리로 된 필름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사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처음 발명됐습니다. 루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를 발명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초기 모델이 됩니다. 이 사진이 인류 최초의 인물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너무 유명하죠? 이것 또한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도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 게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대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 소형 카메라 이렇게 세 개를 나눴는데 자동차의 비유를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대형차가 있고 중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죠. 엔진의 크기에 따라서 차체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처럼 필름의 크기에 따라서 카메라의 형태 또한 달라졌습니다. 네, 하나, 둘.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이야, 화장하니까 아주 이쁘다. 사랑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대형 카메라가 좀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화 암살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당시 대형 카메라로 사용했던, 그 당시에 기술로 촬영했던 사진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영어로 포토그래프잖아요. 1839년 존 F.W. 허셜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허셜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용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 사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필름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오늘은 카메라가 나오기까지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카메라라는 어원부터 카메라 옵스큐라부터 카메라 루시다까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까지.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가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 발전, 혁신은 필요한 거죠. 오늘은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8월의 크리스마스, 암살. 이 세 가지의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신다면 더욱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초기의 사진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죽은 사람의 몸, 그러니까 시체를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당연히 병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사고사로 죽는 사람들은 초상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이 발명된 이후, 그러니까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후 경직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해서 최대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